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과 경제 위축으로 코로나 우울증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노후주택을 중심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면서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수시 모집 면접에서 비대면 방식을 도입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습니다. 해직 언론인과 성폭력 피해자를 보상 대상자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2차 유행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확산세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생활과 경제 위축으로 시민들의 코로나19 우울증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광주에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확진자가 하루에 최대 22명까지 나오면서 2차 대유행 기간에만 1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륵사에서 시작된 감염 경로도 금양 오피스텔을 거쳐 최근에 송파구까지 10여 곳에 이를 정도로 다양합니다. 문제는 확산세가 잦아들 기미도 보이지 않고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가 일상생활을 유지해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원래 그 이전의 동선에서는 아직 감염 경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접촉했던 분들은 주로 식당이라든지 또 집에서 식사한 내용, 또 다른 곳에 대한 동선들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는데 코로나 확산으로 시민들의 이동량이 줄어들었고 자연스럽게 경제 위축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절반 이상 줄었다고 봐야죠. 아예 저녁에 예약 손님이 없으니까 매상이 한 절반 이상은 줄었어요. 뿐만 아니라 코로나 우울증도 한층 심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국면이 장기화되고 특히 광주에서는 2차 유행 이후 코로나 확산이 잠잠해지지 않으면서 우울과 불안, 분노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광주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따르면 7월에 코로나와 관련해 진행된 상담은 2,400여 건에 달합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던 5월과 6월에 비해 5배가량 많습니다. 급격하게 닥쳐온 경제적 어려움이 이런 우울과 불안의 주된 원인이라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예년에 비해 현재 우울 반응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한 3배 정도 증가하였는데 그간에 이제 겪어보지 못했던 여러 사회적인 변화 속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니까 적응하는 데 다들 이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2차 대유행을 하는 동안 광주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마음에는 뚜렷한 생채기가 남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섬유류 폐기물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환경공단이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광역 위생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종이가 23%로 가장 높았고 비닐 및 플라스틱류 22%, 섬유류 19%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공단은 종이와 섬유 등은 변동이 크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마스크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섬유류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해직 언론인을 보상 대상자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을 비롯해 모두 25명의 국회의원이 5.18 당시 강제 해직 언론인과 성폭력 피해자를 보상 대상자로 포함하는 5.18 민주화운동 보상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5.18 기념사업과 역사 왜곡 대응 활동을 하고 있는 5.18 기념재단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어제는 반짝 드러난 맑은 하늘이 무척 반가웠는데요. 하늘이 또다시 금세 흐려졌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다가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해안 지역에서부터 비가 시작돼서 오후 3시 무렵이면 광주 전남 모든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인 수요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우선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 전남 지역에 50에서 150mm입니다.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후반에 우리 지역에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텐데요. 특히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낮부터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가량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서울에 집중돼 있는 정부 부처, 국회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활발합니다. 이 수도권의 과밀화 때문인데 이 지역균형 발전 문제와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네, 왜 이 시점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부작용은 없을지 정준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이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다시 화두가 됐을까요? 어떤 해석이 나오고 있죠? 예, 개인적으로 여권에서는 두 가지 노림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문제의 국면 전환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 부동산이 폭등을 하고 전세가까지 꽤 높은 수치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여권은 과연 무엇을 했느냐라는 책임론이 나오는 시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를 하면서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두 번째는 오히려 이 부분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는데요. 바로 개헌 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개헌은 흔히 블랙홀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올 초까지 개헌 얘기가 나올 때마다 여권에서는 개헌 논의는 없었다라고 차단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차제에 속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수도 이전 개헌과 함께 토지 공개념이 적극적으로 논의가 될 것입니다. 네, 이 행정 수도를 세종으로 옮기는 것과 관련해서는 2004년에 한번 이미 위헌 결정이 났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지금 가능한 겁니까? 2004년도 헌법재판소를 보면 8대1로 위헌이 나왔습니다. 일방적이었는데요. 당시 많은 법조계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서울은 수도라는 헌법 조항이 없다. 그런데 왜 이것이 국회 동의로 통과될 수 없는 사안이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잘 아시는 관습헌법 이야기가 이때 나왔습니다. 네, 관습헌법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예, 우리 헌법 조항을 보면은 조문수가 200개가 채 되지 않는데요. 네. 200개 조문이 안 되는 헌법으로 모든 사항을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불문 헌법이라고 하는 관습헌법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위헌성에 대해서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가요, 여야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예, 2004년도 헌법재판소 논리에 따르면 위헌성을 지금 법률 형태로는 극복을 못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도 그 김태년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해서 좀 의아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이해찬 대표가 개헌으로 간섭헌법을 극복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김태년 원내대표의 이야기는 여야 합의로 개헌을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당 집행부에서 지금이 시기적으로 최적기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꽤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선거에서 여권이 이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책임론이 나올 건데 내년에는 개헌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행정수도로 옮기려고 하는 게 수도권의 비대화를 막으려는 거잖아요. 분산하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행정수도를 수도권과 가까운 세종으로 옮기는 건 수도권을 오히려 비대화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실제로 2004년도에 수도 이전 논의가 굉장히 활발했었는데요. 네. 이때 국토균형발전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던 게 수도권의 공장총량제, 그랜빌트 면적 이런 걸 규제를 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있었는데 이 규제를 대폭 완화하자라는 검토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되었습니다. 이번 논의에서도 과거 사례가 언급이 된다라고 하면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규제가 다시 한번 완화가 된다는 게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 수도권 이전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휘가 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행정수도가 세종으로 이전이 된다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다른 지역에는 또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며칠 전 그 권영진 대구시장이 좀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2차제에 서울은 경제수도, 세종은 행정수도, 광주는 문화수도, 대구는 사법수도로 하자. 그러니까 대법원은 대구로 좀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상권 분립과 관련된 여러 정부 부처들을 모든 지자체에서 자기 지역으로 2차제 이전을 하자는 얘기를 매우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준호 변호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집 한 채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기 힘들어지고
노후주택을 중심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면서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 도심에 사는 70살 최명환 씨가 고민 끝에 주택금융공사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본인 소유의 3억 원짜리 주택을 활용해서 매월 꼬박꼬박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입니다. 퇴직 후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당장 써야 할 돈은 줄지 않는데 그렇다고 자녀들에게 의지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뭐 10자식 있으면 못한다. 지금 이 연금 하나만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신청하려고 왔죠. 주택연금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정해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집값에 따라 연금 규모가 달라지는데 주택 감정가가 높을수록 가입자는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지난 2007년 주택연금이 출범한 이후 가입자가 해마다 증가해서 전국적으로 올해 7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재작년에 광주 전남 가입자 역시 250명 선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는 300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광주 지역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가운데 노후주택을 중심으로 가격 하락이 우려됨에 따라서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주택연금 제도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구축 아파트들은 특히나 하향 추세를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인기가 많이 떨어지니까요. 그런 아파트는 빨리 들수록 유리한 거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상담이 꺼려지는 만큼 전화로 충분히 상담한 뒤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가입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고된 업무를 이어가다 숨진 50대 경찰관에게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2월 출근을 준비하는 중 쓰러져 숨진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고 류모 경정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사망 당일까지 2년 동안 동부경찰서 정보보안과장으로 재직했던 류 경정은 초과 근무 비율이 평일에는 82%, 휴일에는 48%에 달할 정도로 경무에 시달려왔습니다. 학생회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은 대학 교수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2부는 A씨 등 전남대 교수 4명이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 추석을 앞두고 학생회로부터 5만 원어치의 버섯 선물 세트 1개씩을 받았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자 직무 관련성이 없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이 이번 달 설립 3주년을 맞았습니다.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또 후원이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보육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성과 또 남은 과제 김종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이 첫 발을 내디딘 때는 지난 2017년. 전국 최초의 보육재단이라는 의미는 물론 무보수 명예직으로 구성된 민관위원들의 참여로 더욱 관심을 모았습니다. 다양한 보육사업 가운데 통학차량 가침 예방시설과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은 전국적인 확산을 이끌었고 지난달까지 정기 후원 7,700여 명을 모집해 재단 운영의 버팀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말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과 맞물려 역할 분담을 통한 맞춤형 보육정책 추진도 기대됩니다. 전체를 놓고 하나를 같이 공감하면서 피드백을 다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쫙 해보고 뭐가 부실했구나. 이런 걸 찾아내야 내년에 정책을 반영할 때 그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동안 요구돼왔던 유관기관 사이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된 겁니다. 재단의 기능을 재정비한다는 지역사회 바람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0세에서 7세까지 영유아에게 집중돼 있는 지원 범위를 청소년까지 넓혀야 한다는 것. 실제로 최근 3년 사이 관내 신생아 출생률은 물론 취약 아동을 키우고 있는 30대 인구도 좀처럼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소아전문병원 유치 노력과 함께 지역 아동센터 지원 확대 등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정책 추진도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핵가족화가 많이 되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더 이상의 아동 양육의 문제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회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까지도 왔고 그렇게 되어야 자녀를 낳아도 되겠다, 믿고 맡겨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공동보육과 육아기 재택근무 등 교육체계의 변화가 예상되면서 재단이 어떤 역할을 할지도 주목됩니다.
각계각층의 나눔과 관심으로 보편적 교육 복지의 가능성을 제시한 어린이 보육재단. 지난 3년의 성과 못지않게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대도 높아지면서 재단의 어깨도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올해 수시 모집 면접에서 비대면 방식을 도입하는 대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대학교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10월 30일로 예정된 수시 면접고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면접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동신대학교도 오는 10월 28일로 예정된 수시 모집 면접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지역 중고등학생들이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담은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광주고등학교와 일신중학교 등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우유송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담은 노래와 랩을 완성했습니다. 교육청은 마스크 착용과 기침 예절 등을 담은 노래를 유튜브 등에 게시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5명 가운데 1명은 근육량이 비정상적으로 줄어드는 근감소증을 앓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몸에 착용해 근육의 움직임을 돕는 보행 보조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섭 기자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보행 보조 시스템입니다. 몸에 착용할 수 있는 보호대 형태와 마치 레깅스처럼 입을 수 있는 형태 두 가지입니다. 안에는 패치가 붙어 있는데 사용자가 움직일 때 관절의 방향과 동작의 세기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근육에 전기 자극을 줍니다. 근육은 작은 전기 자극에도 수축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근육 수축이 활발해져 동작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착용하면 두 다리의 근육량이 달라 생겼던 불균형도 어느 정도 교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대 남녀 29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걷는 속도와 걸음 수가 각각 10% 안팎 증가했지만 에너지 소모량은 8%가량 줄었습니다. 근육이 약해진 어른들에게 맞춤형 재활을 통해서 삶의 질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또는 임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패치가 가볍고 부피가 작아 신체 어느 부위에도 착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의 근감소증 개선과 장애인의 재활 치료는 물론 일반인들의 운동 효과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주도적인 어떤 근육 재활을 할 수 있는 분야 또는 근육 강화를 위해서 어떤 홈 트레이닝 분야 등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구진은 근육 관련 임상시험과 기술 이전을 거쳐 빠르면 2년 안에 시중에서 제품으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평년보다 긴 장마 일수 때문에 농작물에 병해충이 발생할까 농가마다 비상입니다. 수확을 앞둔 고추는 이미 탄저병 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고온다습한 이맘때 빗방울이 튀어 전염되는 탄저병은 사전 방제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성낙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양의 한 고추밭입니다. 수확을 보름 정도 앞두고 굵게 자란 고추가 탐스럽게 달렸습니다. 아직은 생육 상태가 그런대로 좋습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가 이어지면서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비 안 오면 대부분 쳐야 됐어요. 안 그러면 안 돼요. 환자 너무 아프네요. 장마가 이어지면서 고추 수확에 치명적인 탄저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일주일 이상 빠른 것으로 이미 탄저병 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고추 탄저병은 고온다습한 지금이 발생적기로 빗방울에 튀어 전염되는데 수확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농산당국은 이에 따라 병든 고추는 즉시 제거하고 발병하면 방제가 어려운 만큼 발생 전 예방 위주의 방제를 강조했습니다. 장마가 지속되고 있지만은 장마 중에도 잠깐 햇빛이 비칠 때 우리 탄저병 약제를 살포해서 더 확산되는 것을 빨리 막는 것이 농산당국은 현재까지 고추 작황은 예년보다 좋게 보고 있지만 앞으로 병해충 방제 등의 관리가 고추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성낙입니다.
높게 띄워냈습니다. 우측을 향하는 타구 우익수 잡았습니다. 3루자 홈으로 스타트. 아웃카운트와 점수가 교환되고 있습니다. 선택이 됐습니다. 이 타구 내야를 살짝 빠졌습니다. 적시타가 되면서 3루자 득점. 김민식의 타점. 스코어는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김민산 끌어당겼습니다. 이 타구는 땅볼 1루수 홈에서 볼 빠집니다. 3루자 득점. 또 한 방의 주자 홈으로 나지완 빠른 주자 들어왔습니다. 2구 끌어당겼습니다. 이 타구는 라인 안쪽에 떨어졌습니다. 이창진의 적시타. 기아 타이거스가 한 점을 더 멀어집니다. 이창진 1루로 갑니다. 2루까지 이창진 공보다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내렸습니다. 이번엔 타구는 중견 상태 떨어졌습니다. 나지완의 적시타 한 점 더 멀어지는 기아 타이거스. 맞습니다. 자, 걷어 올린 타구 멀찌감치 뻗어갑니다. 우중간을 향합니다. 원바운드로 담장을 때렸습니다. 이성규는 이미 3루를 돌았습니다. 홈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송준석의 2루타 때렸습니다. 이 타구는 센터 쪽 빠져나갔습니다. 중견수 앞쪽의 적시타. 이창진이 3루를 돌았습니다. 홈까지 들어옵니다. 득점권의 나지완. 받아 올렸습니다. 중견수 뒤쪽으로 갑니다. 중견수 뒤쪽에 빠진 안타. 이창진이 3루를 돌아 홈으로 카운커도 3루를 돌았습니다. 뜁니다. 계속 뜁니다. 홈까지 들어옵니다. 또 한 번 중요한 순간 타이거스의 최강호 적시타. 2구 밀었습니다. 높게 떠오른 타고 좌익 쫓아갑니다. 27번째 아웃카운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요 타이거스, 이제 이 단어는 잊어도 되겠습니다. 일요일에 9연패를 끊어내면서 고속도로 시리즈 2전승을 가져가는 기아 타이거스입니다. 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70건에 그쳤던 무료 법률 상담 건수가 2016년에는 570여 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670여 건에 달했습니다. 또 지난 10년 동안 총 상담 건수는 3,8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민사가 5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가사 23%, 형사 1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무인도 정책을 보존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까지의 1차 계획에 이어 2029년까지의 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 계획을 확정했고 무인도서 이용과 관련한 규제 합리화, 이용 편의 제고 정책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당장 이용이 가능한 무인도의 규제를 완화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임시 편의시설 설치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오늘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또다시 장맛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정체전선상에서 동반된 비구름대가 점차 다가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오전 해안에서 시작된 비는 오후 3시 무렵이면 광주 전남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인 수요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우선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 전남에서 50에서 150mm입니다. 특히 지난주 후반에 우리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텐데요. 특히 남해안을 중심으로 오늘 낮부터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비교적 강한 비가 내리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습니다. 또 남해안 일부 지역, 보성과 순천, 광양, 고흥과 여수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이 특보는 오늘 밤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여서요.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은 21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도가량 높습니다. 한낮 기온은 27도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25도, 완도도 25도 보이면서 날이 흐려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은 28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3m를 일겠고요. 특히 남해 서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파도가 높겠습니다. 현재 예보대로라면 이번 주 수요일 내리는 비가 마지막 장맛비입니다. 이후로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유지되면서 더운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